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 26강 시간이고요.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입니다. 자, 먼저 분양공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방법, 분양공고의 방법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고시 있는 날부터 며칠 이내 120일 이내입니다.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20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명이니까요. 자, 공고하는데 그 공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자, 가격, 명세, 가격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자, 분담금. 이건 추산한 겁니다. 추정해서 산정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추산액. 분담금의 추산액. 세 번째는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신청 기간. 네 번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들입니다. 그 밖에. 그래서 120일 이내에 이러한 내용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 자, 분양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합니다. 통지한 날부터.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자, 연장은 한 차례 하는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분양 신청입니다. 분양 신청.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에, 이 분양 신청 기간에 사업 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분양 신청의 기간에 분양 신청을 해야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과 인가, 그 절차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과 인가 등입니다. 먼저 수립부터 보겠습니다. 수립.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자. 이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가? 이 수립자는 바로 사업시행자가 수립을 합니다. 사업시행자. 그러면 이 수립한 거에 대해서 인가를 해줘야겠죠. 그럼 그 인가권자, 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시장, 군수 등이 됩니다. 시장, 군수 등.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처분 계획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처분의 내용에는 첫째 분양 설계, 둘째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만공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인가 등과 관련된 그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인가 등과 관련된 그 절차. 첫 번째 30일 이상 공람 및 의견 청취를 합니다. 의견 청취. 네. 그리고 공람. 네. 공람, 의견 청취.
자,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드려야 한다. 며칠 이상? 30일 이상. 누가? 사업 시행자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업 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공람 그리고 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의견 공람하고 의견 청취 다 해서 이제 인가 신청을 한 거예요. 자, 인가 신청을 하면 이 인가 신청에 대해서 인가 여부를 허락할지 말지를 여부를 통보해줘야죠. 알려줘야죠. 자, 이 인가 여부 통보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인가권자니까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자,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자의 관리 처분 계획에 인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예,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이제 만약에 인가를 했어요. 자, 인가를 했으면 고시를 해야죠. 알려야 된답니다. 공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고시. 시장 군수 등이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네, 고시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통지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시장 군수 등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 계획을 통지하고 분양 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는 누가 한다? 이때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관리처분 계획 고시의 효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리처분 계획 고시의 효과입니다. 인가를 해서 고시를 한 거니까 자, 먼저 첫 번째는 정비사업을 시행을 해야죠.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철거가 가능합니다. 철거가.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이래도 불구하고, 즉 철거해야 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물의 철거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조성, 대지 등의 처리가 있습니다. 조성, 대지 등의 처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다 관리 처분 계획에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종전토지 등이 사용 수익의 금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재건축의 경우에 기존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걸 허물고 새로 아파트를 크게 지어요. 그러면 기존 종전 토지, 종전 건축물 거기에 사용하던 사용하는 거와 수익이 금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철거해야 되니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즉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때는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즉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고시효과 네 번째.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주택의 공급 등. 주택의 공급. 뭐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신들 임의대로 하라는 게 하면 안 되고 인가받은 대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 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예, 그렇게 관리처분 계획 고시의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기법 제26강 시간이었고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관리처분 계획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